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범석 영수전문학원 원장 우범석입니다. 자, 2021년 9월 월말 모의평가 풀이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인데요. 여기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이고 더구나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경 써서 문제를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답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같이 보시죠. 자, 답을 보셨으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틀린 문제는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고 넘어가고 싶다 또는 약간 어설프게 맞춘 것 같다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fx는 이렇게 생겼고요. gx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요. 그럴 때 이것의 값을 구하라. 합성 함수죠. 요 i를 g에다가 적용만 시켜주면 됩니다. 얘는 되게 쉽죠. 따라서 f-1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결국 -3을 의미하죠. 그럼 그 i를 다시 g한테 합성을 해주는 거니까 -3을 g한테 넣어주면 되겠네요. 결국은 g -3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죠? 얘가 -3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3을 넣게 되면 제곱이니까 9고요. 플러스 3으로 바뀌죠. 플러스 1. 따라서 13.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자, 2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x/x는 8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은 기본적으로 1, 2, 3, 4, 5, 6, 7, 8일 거고요. 그 i의 부분 집합인 A 집합은요. 조건제시법으로 x/x는 짝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a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짝수인 것은 아니고 최대 8까지 가능할 겁니다. 원소 나열법으로 쓴 거죠. 다음 b는 x/x는 4의 약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 이외에 부분 집합으로서 존재하는 i이기 때문에 1, 2, 4, 8 정도 되겠네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을 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A 집합은 여기에 있고 B 집합은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일단 겹치는 것부터 갑니다. 겹치는 건 2, 4 이렇게가 겹치죠. 4의 약수구나. 8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지? 자, 그럼 겹치는 부분이 2랑 4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B는 여기에 1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A는 2, 4, 6, 8 전체 집합은 1부터 8까지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결국은 집합 B의 여집합에서 차집합 A 저것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자, 이것만 찾으면 되죠. 차근차근 가봅시다. B의 여집합은 뭐예요? 결국 B 빼고 전부 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B 빼고 전부 다, 즉 B의 여집합은 얘네들을 의미하죠. 이렇게. 자, 얘네들이 B의 여집합입니다. 거기서 A만 쏙 빼주면 되죠. 자, A만 쏙 지운다. 이렇게. A만 쏙 지웠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에서 A를 쏙 지웠더니 누가 남아요? 얘네 3명이 남습니다. 이해가시죠? 따라서 그 모든 원소들은 결국은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457. 그 원소들의 합을 구하세요. 15 정도 나오겠네요. 이번에 답은 4번 나올 겁니다. 다음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벤 다이어그램에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차분하게 그냥 해보시면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볼게요. B랑 C의 겹치는 부분에다가 A까지 겹치는 부분인 거니까, 그죠? 결국은 A 집합, B 집합, C 집합이 동시에 겹치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죠. 결국은 어디야? A, B, C가 동시에 겹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어쨌든 1번은 안 된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고, 다음 2번 갑니다. A랑 C를 합해요. A랑 C를 합한다라는 것은 사실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전부 다. 전부 다. 거기에서 B만 쏙 빼라는 얘기죠. B만 쏙 빼래요. 요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어쨌든 2번도 틀렸다. 다음 3번 보시면 A랑 B의 겹치는 부분을 보래요. 저기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3번은 여기다 그릴게요. C가 있고 B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겹치는 그런 상태인 거죠. A가 있고 C가 있고 B가 있는. 자, 여기에서 A랑 B의 교집합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A랑 B의 교집합을 먼저 찾았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C만 쏙 빼주면 되죠. 빨간색이 있었는데 C라고 하는 애를 전체를 날려버린 겁니다. C를 싹 지워버리면 얘보다 지금 C가 더 크죠. 그럼 요거밖에 없었는데 더 큰 애를 날려버렸어. 결국 지구가 있었는데 우주를 날려버렸어. 막 그런 뜻이죠. 결국 뭐가 남아요? 공집합 남습니다. 되죠? 다음 4번. A와 C의 겹치는 부분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A랑 C의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그냥 여기서 바로 갈게요. A랑 C의 겹치는 부분은 여기에요. 그죠? A와 C의 교집합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B만 쏙 날려버릴게요. 얘만 쏙 날려버려. 얘만 쏙 빼버려. 그러면 빨간색이 원래 있었는데 노란색을 쏙 지워버렸더니 누가 남아요? 쟤가 남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다음 5번 보시면 A가 있었는데 A, C, B. 자, A가 있었는데 C를 쏙 뺀 거죠. A가 원래 있었는데 거기서 C를 쏙 뺀 겁니다. 어디만 남는지 지금 보이죠? 여기만 남습니다. 그죠? A가 원래 있었는데 거기서 C만 쏙 뺀 거니까 요만큼이 남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떻다? B를 또 뺍니다. 요 노란색 상태에서 빨간색을 빼요. 데미지가 1도 없네요. 그죠?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노란색이 원래 있었는데 전혀 뜬금없는 애를 뺀 거야. 지구가 있었는데 화성을 뺀 거야. 그런 얘기죠. 전혀 데미지가 1도 없습니다. 결국은 얘는 뭐가 나와요? 노란색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겠지. 답은 4번이 된다는 거고요. 자, 다음 4번은 제가 월말평가에서 꼭 하나씩은 내는 문제 유형인데요. 지난 월말평가나 제가 뭐 다양한 칠판 강의 또는 꿈수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시험 대비에 앞서서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집합은 얘랑 이거랑 이거를 원소로 갖습니다. 얘네들이 제가 말하는 총알들이죠. 그죠? 패들을 이제 나중에 까봐야 될 건데 지금 저기 A라고 하는 애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요. 그 다음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요. 그 다음 1을 원소로 가지고요. 그 다음은 2랑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기억부터 간다. 얘가 지금 삼지창이라는 얘기는 원소와 집합으로 바라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 자체가 A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저 모습 자체가 A에 있나? 네, 있습니다. 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랑 아무 상관없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니은 갑니다. 삼지창이죠. 삼지창이라는 얘기는 뭐다?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로서 얘를 바라보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모습 자체가 원소로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아이가 있나? 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삼지창이 아니야. 두 개죠, 지금. 그 말은 뭐다? 집합과 집합으로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집합과 집합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다고요? 서로의 패를 까봐야 돼요. 응? 그랬더니 이 집합은 나는 2랑 3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 근데 A는 이거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 이 원소가 여기에 속하냐? 그 여부를 따져주셔야 되는 거죠.
패를 까봤더니 나는 2랑 3을 가지고 있는데 A는 2랑 3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네 가지의 패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어디도 2도 없고 3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리을. 삼지창이 아니죠. 그러면 집합과 집합으로서 얘를 바라보겠다는 뜻이고 각각의 아이들의 패를 까봤을 때 이 집합은 얘랑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죠. 그죠? 얘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럼 A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얘가 가지고 있는 패들은 이미 A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는 가능하구나. 답은 기억과 리을 3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같이 볼게요. 자, 전체 집합 U가 20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일단 전체 집합 U는요 20의 양의 약수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 20. 자, 뭐 요정도로 생겼어요. 자, 그 다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존재하는 1, 2,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A와 5, 10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B가 있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것을 만족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자주 보던 거라서 일단 잠깐 먼저 보시면 B 집합이 있었고 X 집합이 있었는데 얘네를 심지어 합쳤는데 변화가 없어요. X가 그대로 나왔어. 그럼 B라고 하는 애는 X한테 전혀 영향을 못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겠어? B라고 하는 애가 있고 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네 둘을 B가 X랑 합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X가 그대로 나왔어요 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 친구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B가 X에 속한다라는 것을 일단 의미합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만족시킨데요. A차 집합 B, A차 집합 B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가 있었는데 B만 쏙 뺐어요 그 얘기니까 A가 있었는데 5랑 10을 쏙 뺐어요. A가 있었는데 5랑 10을 쏙 뺐어요 그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1과 2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저 집합과 X 집합에 겹치는 부분이 2가 나왔다라는 것에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아이가 나오죠. 여긴 다시 한 번만 써드릴게요. 결국은 얘가 이제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거니까 1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X와 겹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X 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겹치는 게 2여야 되기 때문에 2를 원소로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를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겹치는 부분이 2라는 것에서 이 X는 또한 1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은근히 놓치는 부분이죠,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그래서 저 X와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에 겹치는 부분이 2라는 것에서 이 X라고 하는 애는 일단 당연히 얘를 원소로 가져야 한다는 것, 그 다음 겹치는 부분에서 1이 없었다는 것은 1을 원소로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아낸 것은 이거 두 개인데 참고로 B는 5랑 10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써드리면 따라서 B는 5랑 10이죠. 5랑 10. 걔가 X 안에 속해 있어요 라는 말이죠, 일단. 그래서 요 X는 기본적으로 또 5랑 10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소로 가진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5랑 10을 가지고 있는 애가 여기 안에 속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진짜 리얼, 최종적으로 X라고 하는 아이는 5랑 10을 원소로 가지고요. 2도 원소로 가지고요. 1은 원소로 가지면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X는 기본적으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존재하는 아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 x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전체 집합이 참고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존재하는 x가 특별히 2, 5, 10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특별히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2의 제곱. 총 4개가 나올 거예요. 답은 2번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건 꽤나 익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찮게는 풀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 문제가 틀렸다면 아마도 이것을 놓쳤을 것이고 그럼 답은 3번이라고 썼겠죠. 이거 빠지니까. 자, 다음 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그 앞에 5번은 지난 월마평가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다음 6번 보시면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으로 존재하는 A와 B에 대해서 저것을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자, 얘가 사실 알려주고 있는 것은 다시 써볼까? 다시 쓸게요. 순서를 바꿔서 써볼게요. B교 A 역, 그 다음 합집합 A교 B역 했더니 공집합이 나왔다. 그런 얘기죠. 이거 다 어서 많이 보던 거죠. 자, 이거 차집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집합이 있는, 그러니까 A차 B가 이렇게 써 있을 때는 A교 B여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가는 것은 그닥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분배 법칙이나 또는 뭐 결합 법칙, 교환 법칙, 드보르간의 법칙 그런 여러 가지의 성질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뭐 분배든 교환이든 결합이든 드보르간이든 이 차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건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아이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드보르간을 쓰든 뭐 뭘 쓰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아이를 저쪽으로 가봐야 우리가 별로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시는 것은 일반적인데 이쪽으로 얘를 차집합을 이렇게 바꿔주는 순간 온갖 성질들을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드보르간을 포함해서 분배, 결합 등등 이런 애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 거꾸로 가는 경우는 잘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묶이는 것도 없고 분배도 없고 결합도 없고 뭐 드보르간 뭐 다 없습니다. 딱히 할 게 없다는 얘기죠. 딱히 할 게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을 다시 차집합의 형태로 한번 얘를 바라보고자 해요. 그래서 A차 B 합집합, B차 A 네, 거꾸로 얘기했죠? 네, B차 A, A차 B 이렇게 되죠? 네, 얘네가 공집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라봤을 때 결국은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을 심지어 합하기까지 했는데 공집합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제가 가진 원소와 얘가 가진 원소를 심지어 합했는데 공집합이 나왔다는 얘기는 빼박이죠. 얘가 공집합이라는 얘기고 얘가 공집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심지어 동시에 공집합이어야 되죠. 그러면 자, B가 있었는데 B차 A가 공집합, 임과 동시에 A차 B가 공집합이다. 지금 그 얘기인데요. B가 있었는데 A를 날려버렸을 때 공집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국 사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B가 A에 속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A가 있었는데 B를 빼버렸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공집합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얘는 사실 의미하는 건 뭐야? A가 B에 속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근데 심지어 얘네가 둘 다 동시에 공집합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럼 B가 A에 속하는데 동시에 A가 B에 속해요. 서로가 서로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 아주 특별한 경우죠. 이건 중요합니다. 2번. 서로 이퀄 관계일 때 유일하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7번 같이 볼게요. 자,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자, 이것에 두 부분 집합 A랑 B가 있습니다. 그럴 때 A 집합의 원소가 8개고요. B 집합의 원소가 15개입니다. 그리고 교집합의 원소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소의 개수가.
그럴 때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 하는 순간 그 식이 생각이 나죠. 그 식부터 먼저 써볼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게 되면 겹치는 부분은 2번 더한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걔는 한 번 빼주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되게 중요한 공식이죠.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만 더하고 B만 더하고 그럼 가운데는 2번 더한 꼴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한 번은 빼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써봅시다. 지금 A의 원소의 개수가 8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B의 원소의 개수가 일단 15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결국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둘이 계산한 23에서 A 교집합 B를 빼준 상황일 것이고 상식적으로 얘가 클수록 얘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얘가 작을수록 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얘가 크고 싶으면 어차피 23에서 뺄 거니까 최대한 작은 애를 빼주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죠? 얘가 최대한으로 커졌다라면 여기서 최대한으로 큰 애기 때문에 결과는 가장 작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최대라면 얘는 최소일 수밖에 없고요. 얘가 최소라면 얘가 최대일 때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서 강조했던 거는 이거죠. 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큰 아이 입장에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원래는 큰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근데 큰애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맞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아이를 알려줬어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교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A와 B의 교집합이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A, B의 교집합은 이렇다는 얘기죠.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은 3, 4, 5, 6, 7, 8, 9, 10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럼 최소값을 지금 굉장히 쉽게 우리가 주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지금. 그죠? 아예 대놓고 최소값을 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얘가 최소일 때 이 친구는 최대일 테니까 23에서 3이 최소인 경우죠. 23에서 3을 빼면 결국 얘는 20. 최대값 나옵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 얘 입장에 생각하시는 게 더 유리한데, 자, 어떤 경우일 때 얘가 최대가 될까요? 하는 겁니다. A랑 B가 겹치는 부분이 최대한으로 컸으면 좋겠어. A랑 B의 겹치는 부분이 최대였으면 좋겠어. 그럼 교집합이 몇 개겠어요? 당연히 8개여야죠. 왜? 겹치는 부분이 최대이기 위해서는 한 놈이 다른 놈 안에 들어있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교집합이 가장 큰 경우일 거예요. 그죠? 근데 B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가 8개, 여기가 7개 이런 식으로 A의 원소의 개수가 8개, B의 원소의 개수가 총 15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둘의 겹치는 부분이 최대한으로 많고 싶으면 아예 한 놈이 다른 놈을 완전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죠? 큰애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더 쉬워요.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을 봤을 때 최대인 경우는 당연히 이런 경우일 것이다. 그래서 얘가 8이라는 얘기죠. 겹치는 부분이. 그죠? 그랬을 때 이 친구는 23에서 8을 뺀 경우의 결과값이기 때문에 15,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저게 A와 B의 합집합의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은 35가 답이 될 겁니다.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8번입니다.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를 고르세요. 자, 얘네가 지금 참이라 그랬죠?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농구를 좋아한대요. 참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참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해.
이렇게 갈게요. 그냥 얘를 P라고 할게요. 농구를 좋아한다 Q라고 잡을게요. 달리기를 좋아한다 R이라고 잡을게요. 이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달리기를 좋아한다. 얘를 R이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 축구 좋아하면 P야. 농구를 좋아하면 Q야. 달리기를 좋아한다? R입니다. 세 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해결해 봅시다. 일단 가가 현재 참이기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농구를 좋아한다. P이면 Q이다. 성립한다는 얘기죠.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 즉 not P를 얘기하는 거고요. not P이면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즉 이렇게 될 겁니다. 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명제와 대우는 서로 같기 때문에 얘를 대우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R은 P이다도 우리가 사실 찾아낼 수 있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RP 3단원법이죠. R이면 P이고 P이면 Q이다. 참고로 R은 달리기를 좋아하는 거고요. P는 축구를 좋아하는 거고요. Q는 농구를 좋아하는 겁니다. 얘네가 성립한다라면 그에 대한 대우도 마찬가지로 대우를 붙이면 다 not을 붙이는 거죠. not Q이면 not P이면 not R이다도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겠죠. 이 명제가 성립한다라는 것은 그 대우도 성립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번부터 갑니다. 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P를 얘기하는 거죠. P, 그리고 달리기를 좋아한다? R입니다. 과연 얘가 이렇게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럼 P에서 출발해서 R까지 도착만 해주면 되죠. P에서 출발해서 R까지 도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참고로 Q입니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R입니다. 그래서 Q이면 R이다. Q에서 출발해서 R까지 도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not P죠.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not Q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지 여부로 보시면 되죠. not에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not P에서 not Q를 향해서 갈 수 있는가 여부를 보시면 될 거다. 틀렸죠. 4번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 not Q죠.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not R입니다. 그래서 not Q에서 시작해서 not R까지 갈 수 있는가 여부를 보시면 된다. 가능하죠. 참입니다. 5번 달리기를 좋아하는 학생 R이죠.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not Q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지 여부를 보시면 되죠. R에서 출발해서 not Q를 향해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도 틀렸다. 답은 항상 참인 명제의 답 4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8번의 답은 4번일 테고요. 자, 그 다음 9번 같이 보시면요. 다음은 실수 A, B에 대해서 저것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이 절대부등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을 때 걔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여부로 누가 더 큰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애들이죠. 루트를 가지고 있다거나 절대값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둘 다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해도 상관이 없다. 단, 둘 다 제곱을 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둘 다 같은 부호일 때를 얘기하는, 둘 다 플러스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절대값에 절대값을 더했기 때문에 양수에 양수를 더했으니까 이 결과가 양수가 될 수 있고요. 여기도 어쨌든 절대값 자체이기 때문에 양수가 될 수 있어요. 애초에 양수와 양수로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얘네가 부호가 만약에 서로 달라. 예를 들어서 2랑 3이 있어요.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똑같이 제곱을 했다? 그래도 여전히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스킬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마이너스 2와 플러스 3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 요런 애들이 있을 때
서로 둘이 부호가 달라요. 그죠? 2가 크죠? 근데 내가 얘네들을 제곱하는 순간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이럴 때는 함부로 얘네들을 제곱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마이너스끼리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 둘 다 마이너스일 때 애초에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큽니다. 마이너스 2가 더 커요. 근데 얘네들을 똑같이 제곱을 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은 바뀝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함부로 제곱을 해서 비교하면 안 되고요. 어떤 경우에만 둘 다 양수인 경우에만 물론 0일 때도 상관없습니다만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상황일 때만 그 재료들이 이럴 때에만 내가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곱을 해서 비교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0도 가능하죠. 지금 둘 다. 네, 0보다 크거나 같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둘 다 이런 계열이기 때문에 둘 다 제곱을 해서 비교해도 여전히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 거를 제곱하고요. 뒤에 거를 제곱했어요. 그리고 빼겠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일단 뺍니다. 그랬을 때 걔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여부만 따져주면 된다. 그래서 얘를 제곱하게 되면 단수는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애도 사실은 괄호가 있어서 헷갈린데 그냥 이거죠. 그냥 저거 제곱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제곱을 했을 때 얘는 결국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2ab가 될 것이고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지금 빼겠다는 얘기니까 이거 자체를 빼겠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가 다 붙어야죠.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b 그 다음 마이너스 b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일단 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지금 i의 상태를 봤더니 자 절대값 a에다가 제곱을 하면 여전히 a제곱이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내가 a제곱으로 봐도 무방해. 그래서 얘네가 사라집니다. 이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다음 여러분들 아시죠?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곱했을 때 절대값 a, b로 먼저 계산하고 절대값을 나중에 붙이나 값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얘네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이렇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AB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AB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2로 묶겠다는 얘기죠. 지금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보장이죠. 이런 식으로. 자, 따라서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AB에서 AB를 뺀 거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가 답이겠죠, 지금. 그 다음 마지막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2 곱하기 어떤 i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0이 되는 그 순간이 유일하게 이 콜을 만족시켜주는 순간이겠죠. 그럼 얘가 0이 되고자 한다라면 이거 마이너스 AB가 0이어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절대값 AB가 넘겨서 AB가 되었어요. 절대값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지 않았죠. 그 말은 A와 B의 곱은 양수이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풀렸겠지. 그래서 A와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답은 2번 나오겠네요.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된다 하는 거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함수 f가 있고요. g가 있어요. 자, f의 인버스가 x 플러스 3이고요. g의 인버스는 2x-5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일단 이렇게 생긴 아이를 보면 뭔가 하고 싶죠. 자, 역함수, 괄호가 있고 전체 역함수죠. 얘네들은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만 자리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칠판 강의나 꼼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가죠. 그래서 얘는 결국 g의 인버스 그리고 합성 f의 인버스 이렇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뭐 그대로겠지. 그래서 f 합성 g 인버스 이렇게 될 것이고 a를 붙였더니 결국은
FA와 같아졌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만나면 터진다라 그랬죠. 그리고 얘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합성이 돼서 걔가 1로 들어가는 건데 어떤 숫자를 받아서 얘는 토스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죠. 그리고 어때? 쌩 까도 돼요. 어차피 3을 받아서 그냥 3을 준 것 뿐이니까. 그죠? 상등함수죠. 그래서 결국 얘는 아예 무시해버려도 되기 때문에 G 인버스에 A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고 걔가 FA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찾아봅시다. 참고로 얘가 누구냐면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G 인버스에 A를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2A-5가 될 거고요. 그 친구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는 거죠.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결국은 G 인버스에 2A-5가 FA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FA라고 하는 애는 일단 둘게요. 자, 요거를 봅시다. 그러면 G 인버스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데 G 인버스가 2A-5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2A-5를 여기다 그냥 적용만 해주면 G 인버스의 2A-5를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두 배의 2A-5 그리고 -5 얘가 지금 결국은 이거겠죠. 그죠? X자리에 2A-5를 그냥 넣어주기만 하는 거죠. 그 결과가 FA와 같다 하는 거고요. 정리를 해볼까요? 4A -10이죠. 그래서 -15 했더니 FA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보기 좋게 이렇게 써볼까? FA가 4A-15이므로 얘를 인버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F 인버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꾸로 4A-15를 넣었을 때 A가 나왔어요 라는 말이죠. 정의역과 치역의 자리가 바뀌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F라는 함수에 A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다라면 F 인버스라면 얘를 집어넣었을 때 거꾸로 얘가 나와야 된다 하는 거죠. 혹시 F 인버스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F 인버스에 4A-15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F 인버스에 4A-15를 넣게 되면 X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플러스 3 이거죠. 이게 결과가 뭐라고? A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4A가 아니고 A가 넘어오면 3A죠. 3A가 -12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냥 12가 될 테고 따라서 A의 값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죠. 자, 다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 자,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직선 y = 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쓸 거는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얘가 지금 y = x 선이다 보니까 여기에 1을 넣으면 얘는 1이 나와야 되고요. 3이 들어가면 3이 나와야 되겠죠. 6, 9, 11. 그럼 여기는 6, 9, 11.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죠? y = 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이것을 구하라고 하니까 찬찬히 가봅시다. 첫 번째 이거부터 볼게요. 자, F 합성 F의 6입니다. 그럼 F6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F6은 참고로 fx는 여기 있어요. 이거 얘가 fx입니다. 자, F6 x자리에 6을 넣었을 때 그때의 결과값이 3이죠. 참고로 얘는 3입니다. 그 3을 다시 F에 적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fx에 3을 넣게 되면 누가 나와요? 1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집어넣게 되면 최종적으로 얘는 일단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게 문제지. 자,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F의 인버스 그리고 합성 F의 인버스에 결국은 6을 집어넣을 건데 이건 이제 거꾸로 되는 얘기죠. 방금 문제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풀었습니다만
F라고 하는 애가 저 빨간색처럼 생겼는데 F 인버스에 6을 넣는다는 얘기는 거꾸로 보면 보여. fx, 그러니까 x가 누구였길래 6이라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죠? F 인버스에 6을 넣었을 때 만약에 K가 나왔다라고 하면 거꾸로 K를 집어넣게 되면 F에다 K를 집어넣게 되면 거꾸로 6이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지. 얘네가 서로 인버스 역함수 관계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나는 얘가 궁금한 거니까 한국말로 풀어서 읽어드리면 F 입장에서 X가 누구였길래 6이라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X가 누구였길래 6이라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로 찾아준다는 얘기죠. 그럼 X가 누구였길래 6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X가 9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K가 9인 상황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일단 9가 되죠. 그럼 다시 한 번이네. F 인버스에 9를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그럼 F 입장에서 보면 어때? X가 누구였길래 fx에 넣었을 때 x가 누구였길래 9라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x가 누구였길래 9라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얘기니까 결국은 11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1과 11을 더해준 답은 12가 되겠죠. 답은 4번일 겁니다. 1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12번 갈게요. 자, 두 개의 함수 f와 g가 있습니다. fx는 이렇게 생겼고요. g 합성 f는 저렇게 생겼다. 그럴 때 g-3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fx는 뭐 저렇게 알려줬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얘가 문제죠. 자, 얘는 사실 원리는 그거죠. fx를 g한테 합성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fx가 2x 플러스 3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얘가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건 원래는 뭐냐면 g 안에다가 fx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걔는 fx가 누군지 아니까 g 안에다가 2x 플러스 3을 이렇게 넣은 것이고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거죠, 결국은.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gx가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gx에 대한 정보가 없죠. gx가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얘를 거기다가 넣지를 못하는 것 뿐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긴 아이여도 gx를 직접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치환을 이용해서. 생각보다 치환이 굉장히 파워풀하죠. 자, 내가 요 안에 있는 애가 굉장히 거슬려서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를 내가 임의로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g, t가 될 테고요. 그죠? 자, 얘가 t다 보니까 결국은 2x가 t-3일 것이고 x는 2분의 t-3이겠죠. 그럼 x가 지금 2분의 t-3이다 보니까 그대로 적용만 시켜도 될 것 같은데, 그죠? 2분의 t-3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t-3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우리가 칠판 강의에서도 많이 봤던 거지만 t에 대해서 지금 얘를 표현한 거죠. 이 문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내가 함부로 x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얘는 미지수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gt, 결국은 이게 함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g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거기다 t를 집어넣으면 그 들어온 t를 거기서 3을 뺀 다음에 걔를 2로 나눠서 제곱한 놈이랑 또 들어온 t를 3을 빼서 2로 나눈 거를 더한 값을 뱉어내요.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럼 처음에 t가 들어오나 x가 들어오나 뭐 달라? 똑같이. x가 들어와도 여전히 같은 결과물을 뱉을 예정이니까 결국은 문자를 저렇게 함부로 t를 x로 바꿔주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gx가 2분의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x-3. 어쨌든 gx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내가 직접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g-3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3입니다. 제곱하게 되면 9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답은 6이 나오겠네요. 12번의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13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점 3,4를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와 Q라고 잡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X축, Y축과 만나는 저 점은 절편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을 내가 임의로 이렇게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을게요. 절편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직선에, 즉 B를 X절편으로 가지고 있고 A를 Y절편으로 가지고 있는 저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바로 구해버릴 수 있죠. 상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X절편이 현재 B이기 때문에 B분의 X, X절편은 A니까 A분의 Y는 1 이렇게 잡아버리면 X절편이 B고 Y절편이 A인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한 거죠. 그죠? 원래 절편이 뭔데? x에다 0을 넣었을 때 그것을 만족하는 y값이 y절편이잖아요. 그럼 x에다 0을 넣었을 때 얘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y절편이 a가 되도록 그냥 끼워 맞춘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죠? y도 이거 마찬가지죠. x절편을 구하고자 한다면 y에다 0을 넣어야 될 것이고, 그럼 얘를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x절편이 b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끼워 맞춘 것 뿐이에요.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이 생겼는데, 이 직선은 아주 특별히 3,4를 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완전체를 만들어 줄 수 있네요. 3,4를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일단 킵. 자, 삼각형 OPQ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인데, 참고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넓이는 2분의 1 AB 뭐 이 정도로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결과적으로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AB의 스몰 값, 미니멈, 가장 작은 값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거기다 어차피 2로 나누는 거는 뭐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이 넓이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AB의 최소값을 찾으면 된다. 근데 지금 애 상태가 이렇게 생겼고 얘가 이렇게 생긴 것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 아이가 생각이 나죠. 보다 산술기야. 따라서 얘랑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보면 A분의 4 플러스 B분의 3은 크거나 같아요. 그죠? 2배의 루트 둘이 곱한 거죠. A, B분의 12 일단 그렇습니다. 참고로 산술기 했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죠. 그게 어떤 조건이었더라? 산술기 함부로 막 쓰는 건 아니죠. 각각의 재료들로 들어갈 누구 더하기 누구, 이 아이가 항상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얘네가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아이고 커야죠. 둘 다 양수인 상황에서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A랑 B는 얘네가 지금 다 1사분면 쪽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라는 보장이 있죠.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얘가 양수고 어쨌든 분의 4, 양수고 분의 3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네 두 명은 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됐어. 그래서 결국은 근데 얘가 1입니다. 방금 구해봐서 알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근데 얘가 1이야. 따라서 내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이라고 하는 애가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AB분의 12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되면 2분의 1은 크거나 같아요. 이쪽에서 쓸게요. AB분의 2루트 3이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양변에 얘네들을 똑같이 곱해도 상관없죠. 지금 내가 곱하는 아이들은 다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똑같이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2분의 1 루트 AB 걔가 2루트 3 뭐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어쨌든 나는 얘가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양변에 2를 다시 곱할게요.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루트 AB는 크거나 같아요 4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4를 다시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루트 AB는 크거나 같아요 루트 몇이게? 16에 48이죠. 따라서 어차피 양수들을 동내기 때문에 AB의 곱은 4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랑 B의 곱이 색칠한 4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에서 AB의, 이게 지금 AB인 거죠. AB의 최소값이 4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AB의 미니멈 값은 48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얘가 48일 때가 결과적으로 넓이의 최소값을 만족해 줄 거니까 얘가 48이라면 최종적으로 넓이는 24가 나와줄 겁니다. 그죠?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다음 1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조건 PQRS에 대하여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not R은 not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저기서 알려준 것들을 먼저 써보면요.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저기에서 P는 충분에 나눠줘야죠, 화살을. 그래서 not Q 그렇다라는 것이고, not R은 not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화살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not R은 오히려 화살을 받아야 됩니다, not S한테. 이런 화살표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쪽 화살표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not S 입장에서 not R로 가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고요. 이렇다는 얘기는 not이 붙어서 좀 별로죠. R은 S다. 이렇게 대우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요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자, 그럴 때 S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하다는 얘기는 화살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얘기고, 이 화살표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Q이면 S이다.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 Q가 없는데 그럼 Q를 만들어줘야죠. 다시 대우를 가져와서 Q이면 not P이다.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Q이면 S이다가 필요 조건인 건데, 이렇기 위해서는 어떤 참인 명제가 필요한가 봐요. Q에서 시작해서 S까지 난 도착하고 싶은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죠. Q에서 시작해서 S까지 난 도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창으로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있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not P에서 R로 연결시켜주는 이 화살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아이가 있어주면 비로소 얘는 Q이면 S이다가 만족한다 라는 거죠. 그럼 얘가 있어주면 돼. 그 아이가 어디 있게요? not P이면 R이다. 답 1번이죠.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될 거다 하는 거고요. 자, 다음 15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실수 x, y, z에 대하여 이렇고 이럴 때 x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 여기도 그냥 보시면 이거 그리고 이거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x만 빼놓고 다 몰아줄게요. 즉 얘네들을 넘기고 3을 넘기게 되면 y 플러스 2z가 x 플러스 3이다 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도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x 빼고 다 넘겨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9-x의 제곱 요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자, 얘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성립하는 상황에서 x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상황인데, 쿠시-슈바르츠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세워줄 수 있죠. 1제곱 플러스 2의 제곱과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그죠? 얘네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크거나 같아요. 쟤네들 합친 개념이죠. y 플러스 2z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죠? 쿠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죠. 결국 이것을 만족할 거예요. 근데 y 플러스 2z는 내가 알고 있고요. 제곱 플러스 제곱도 내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애초에 절대 부등식인 상황에서 x에 대한 2차겠죠, 아마? 네, 2차식으로 내가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만족하는 x값이 범위로 나오긴 하겠죠. 어쨌든 그러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5입니다, 참고로. 5배에 얘가 이거니까 9-x의 제곱이고요. 크거나 같아요. 얘는 쪼그죠.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어쨌거나 얘는 절대 부등식일 겁니다.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45 마이너스 5x의 제곱은 크거나 같아요. 완전 제곱식을 풀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될 테고요. 이쪽으로 다 넘겨줍시다. 6x의 제곱 플러스 6x, 45가 마이너스를 달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36 정도 나오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쪽 애들이 작은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양변을 똑같이 6으로 나눠주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고 2, 3 더하기 빼기를 가지고 오게 되면 결국 얘는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3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죠. 작은 애를 먼저 써주고 큰 애를 나중에 써서 그 사이에 x가 이렇게 낑겨 있습니다 정도로 찾아주시면 될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5번 최대값이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6번 같이 볼게요. 자, 16번 보시면 자, 집합 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그렇대요. 자, 실수 A에 대하여 저렇게 생긴 I가 S의 원소로서 존재한다 라고 할 때 A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자, 보시면요. 어쨌든 S는 이런 꼴로 지금 생겨 있는 상태고요. 그죠? 실수 부분이 X고 허수 부분이 Y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건제시법을 이렇게 판단한다 그랬죠? 제가 강조하는 바 앞에 있는 거, 이 I가 원소의 모습인 거고요. 얘가 원소야. 근데 이 바 뒤에는 저 원소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라고 하는 I는 기본적으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합쳐져 있는 저런 복소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원소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저기서의 X랑 Y, 얘네들이죠. 저 X랑 Y는 기본적으로 실수인데 얘네들을 각각 제곱하고 5를 곱했을 때 1이 되는 것을 만족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집합이 S인 거죠. 그죠? 상황은 이해가시죠? 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얘가 지금 S의 원소로 지금 가입하고 싶어요. 저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A제곱의 값을 구하라.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그럼 얘는 일단 저 모습을 데리고 있기에는 좀 별로죠. 일단 제가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좀 봅시다. 이렇게 생긴 아이는 기본적으로 실수화를 해줘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분모의 실수화를 위해서 내가 켤레를 저렇게 곱해주게 되면, 자, 분모는 합차죠.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다음 뒤에 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 다음 1 마이너스 ai 이렇게 생겼어요. 이 i의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죠?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집합 S의 원소로 과연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보려면 이런 모습으로 내가 바꿔줘야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일단 갈라놓고 얘를 바라봐야 됩니다. 갈라놔볼까? 1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 실수 부분이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 제곱분의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냥 A, I 허수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쪼개서 쓴 거죠, 지금.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이제 얘를 갈랐어요. 이렇게 갈랐을 때 지금 얘가 저 집합 S의 멤버십으로 가입하고 싶다라면 이 상황을 만족해 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죠? 저 상황을 만족해 주면 돼. 참고로 실수 부분이죠. 허수 부분이죠. 그럼 저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5를 곱하는 게 별로라서 양변을 5로 나눠서 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5분의 1을 만족하는 아이들만이 저 집합 안에 원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실수 부분을 제곱하고 허수 부분을 제곱해서 더해서 5분의 1이 되기만 하면 돼요. 그 얘기니까 실수 부분 제곱하고 허수 부분을 제곱해서 5분의 1이 되기만 하면 끝난다. 그 얘기죠. 따라서 얘를 제곱하게 되면 1 플러스 a 제곱분의 1 그 다음 얘를 제곱하게 되면 1 플러스 a의 제곱분의 요거 제곱이죠. a 제곱입니다. 얘네 둘을 더했을 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더했을 때 얘가 5분의 1이 되어주기만 하면 이 아이는 집합 S의 원소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통분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통분 그냥 얘를 계산해주면 1 플러스 a의 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1 플러스 a 제곱 그것이 5분의 1이다 하는 거죠. 그럼 얘네가 지금 사라져요. 이렇게. 그죠? 얘가 제곱이니까 두 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하나 정도는 날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 이것이 5분의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a제곱이라고 하는 놈은 4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제곱의 값은 4가 될 겁니다. 되시죠? 다음 17번 같이 볼게요. 자,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P는 이렇고요. Q는 이렇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고 싶어요. 자, 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뭐예요? 루트분의 루트죠. 그리고 저 루트분의 루트는 큰 루트로 내가 합쳐줄 수 있어요. 다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합쳐주는 건 가능한데 이상하게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소수 동네에서 배우던 거죠. 상 앞부분에서. 어때요? 둘이 합쳐지는 건 맞는데 이상하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그거는 뭐다? 얘는 그리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 건 맞는데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긴 이퀄이 안 붙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즉 분자 쪽의 루트 분자 쪽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 그리고 분모 쪽이 0보다 작은 상황 이런 상황일 때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 건 알겠는데 이퀄이 왜 붙냐면 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지만 분자가 0이 만약에 돼버린다라면 그냥 얘는 0이 돼버리죠. 참고로 얘도 그냥 0이 돼버리죠. 그죠? 얘가 분자가 0이라면 이게 0이라면 얘도 0이니까 그러면 0은 마이너스 0 이퀄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0이라고 하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도 어쨌든 이퀄을 만족하는 건 맞기 때문에 이퀄 여기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얘가 있더라도 이퀄을 만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자는 0이 되어도 돼요. 분모도 사실은 되긴 합니다만 애초에 이런 애도 마찬가지죠. 애초에 그냥 0이 돼버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분모가 0이 될 수 없죠. 분수는.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는 이퀄이 빠져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P라고 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임과 동시에 x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다를 만족해 준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퀄을 왜 강조하고 이퀄이 안 들어가는 걸 왜 강조했는지가 이해가시죠? 나중에 이거에서 답이 달라집니다. 이퀄이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그래서 어쨌든 P를 만족하는 I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얘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얘가 양수임과 동시에 얘가 음수이어야 이 상황을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을 찾아줘야지. 자, X라고 하는 애는 색칠을 한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고요. X는 색칠을 안 한 5를 기준으로 작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따라서 P라고 하는 I는 결국은 저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Q 갑니다. 이 안에 있는 애가 누구였길래 0까지의 거리가 얘보다 멀어요 라는 말이죠. 그죠? 참고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죠.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일단 양수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x-2의 절대값을 붙였을 때 양수인 3 같은 애들이다 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애가 위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요 안에 있는 x-2라고 하는 애가 0까지의 거리, 절대값은 0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아이가 0까지의 거리가 3보다 멀어요 란 뜻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x-2가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양수 똑같은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야 돼? 마이너스를 붙인 음수값과 그냥 양수, 자기 자신, 얘는 0이겠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애가 이 값보다 0까지부터의 거리가 더 멀다는 얘기니까 똑같죠. 이겁니다. 참고로 이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멍은 뚫어놔야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안에 있는 애가. 되죠? 그래서 지금 Q 같은 경우에는 x-2라고 하는 애가 일단 얘보다 작은 쪽 동네에 있어야 되고요. 즉 x-2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고요. 이퀄은 인정하지 않죠. 또는 이 아이가 플러스 값인 이거보다 더 큰 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1보다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더 큰 쪽에 있어 주어야 할 겁니다.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을 일단 찾으셔야 되는데 x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a에 플러스 2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또는 여기 보시면 x를 이쪽에다 두면 2를 넘기죠. a 플러스 3 얘가 이렇게 될 겁니다. 보이죠? 참고로 q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Q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크죠. a 플러스 저렇게 쓸게요. 그냥 a 플러스 3보다 x가 큽니다. 자, 요 정도로 내가 Q도 찾아낼 수 있어요. 참고로 얘는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P랑 Q는 찾았고, 자, 이게 참이 되고 싶어요. 자, 얘가 참이 된다라는 것은 P의 여집합은 별로죠. 양쪽으로 벌어지게 될 거니까. P는 지금 어디 사이에 낑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P의 여집합을 가지고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니까 저는 별로예요. 그래서 대우 가져올게요. not Q이면 P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Q의 여집합과 P집합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Q의 여집합을 또 잽싸게 구해야지. 자, Q의 여집합은 이거에 대한 반대 개념이잖아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되고 A 플러스 3보다 커야 되고, 그죠? 양쪽으로. 그럼 이 사이에 낑겨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not q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과 이게 지금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니까 a 플러스 3을 기준으로 x가 이렇게 사이에 낑겨 있으면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반대 개념이니까 여기는 오히려 이퀄이 붙습니다. 그죠? 얘네들은 데리고 있지 않았던 애들이니까 여기선 데리고 있어줘야 되겠죠. 여집합이니까. 그래서 결국 얘가 여기 안에 속하면 된다. 끝. 이겁니다. 간다. 갑니다. 얘가 여기 안에 속해야 되는 거죠. 얘가 지금 Q의 여집합입니다. 이거 그려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색칠 되어 있어야 되죠. A 플러스 3 얘가 Q의 여집합입니다. 다음 얘가 여기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3 색칠하죠. 그 다음 색칠 안 한 5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가 P죠. 이런 상황을 나는 만족해. 그러면 얘네가 이런 상황을 만족해주면 될 것이고, 이퀄 따져줘야죠. 가능합니다. 안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은근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퀄이 붙냐 안 붙냐는 은근히 중요하죠. 그죠? 저 분모에서 여기에 이퀄을 붙였냐 안 붙였냐는 나중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죠? 이퀄이 될 수 없다. 분모는. 그래서 어쨌든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을 찾아야 하는 거니까 결국은 A를 넘겨서 A가 될 것이고요. 작거나 같아요. 얘를 넘기게 되면 4. 그리고죠. 여기는 그리고의 개념입니다. 동시에 이런과 동시에 이런 것도 만족해야 여기에 완벽하게 속하는 거니까. 그 다음 여기는 A가 이보다 작아요.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값을 다 틀리죠. A는 4보다 작아요. 그 다음 A는 2보다 작아요. 보이죠? 겹치는 게 답이야. 근데 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A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따져주셔야 하죠. 어쨌든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2까지. 근데 걔네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는 뭘까요? 0,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2번이겠죠. 2번이 답이다. 되시겠죠? 자, 다음 18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과 2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방정식 저렇게 생긴 i는 사실 f를 두 번 합성하라는 얘기죠. 그 i equal 2-x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여기가 시험 범위가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기가 시험 범위가 아니면 다음 시험 범위잖아요. 그래서 신경 써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볼게요. fx를 찾는 것은 어렵진 않아요. 이 y의 모습이니까 1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0과 1 사이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이 그래프 개형을 따릅니다. 참고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y절편은 플러스 2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따를 거예요. 어떨 때 x가 0과 1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 직선의 그래프를 따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1과 2일 때는 요거죠. 여기는 기울기가 여전히 2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 2인 상태이기 때문에 2x 마이너스 2 어떨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 그 정도는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내가 지금 뭘 찾을 거냐면 요 i를 찾을 겁니다. 자, 이제 f를 두 번 합성해 볼게요. 이게 조금 어렵죠. 자, 얘를 이제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일단 원리 원칙대로만 가보면
사실 이게 fx가 이건데 x 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시키는 대로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어떨 때? 이럴 때 되죠? 그 다음 이럴 겁니다. 1과 fx가 이럴 때 일단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딱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래 합성함수가 이렇게 생긴 건 알겠는데 이제 fx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각각에. 근데 이 fx를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fx가 두 가지라서 도대체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딱 이거 하나입니다. 요것만 잘 찾아주시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되시죠? fx에 어떤 fx를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합성이 그냥 끝나는 거지. 근데 fx가 두 명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둘 중에 누군데?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뭐 여러분들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참고로 fx는 이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역의 개념이죠. 함수 값의 개념입니다. 화살을 받는 아이죠. 그러면 도대체 fx가 0과 1 사이에 있고 싶다라면 참고로 얘가 1이죠. 그러면 fx 이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 개념이지만 이 그래프 입장에서 봤을 땐 치역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다 요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fx가. 그죠? fx는 y 값이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 있을 때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상황이 되기 위한 x값을 찾아보면 2분의 1이고요.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fx라고 하는 애가 0과 1 사이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천천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fx라고 하는 이 치역이 요 사이에 있기 위해서는 덜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x라고 하는 정의역이 이제 x는 정의역이죠. 여기서 우리는 보는 거니까 x라고 하는 정의역이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랑 1과 2분의 3 사이에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의미하죠. 되죠? 그 다음 요거는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볼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봐보면 전체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봐보면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자, fx라고 하는 애가 이제는 이 상황이죠. fx라고 하는 애가 1과 2 사이에 있고 싶으면 얘는 저 그래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역이니까 원래 여기서는 정의역이지만 저 그래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역의 개념이기 때문에 치역이 1과 2 사이에 존재하고 싶다라면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죠. 얘네랑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으면 즉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x값을 우리는 찾을 수 있죠. 저기서. 어때요? 이러기 위해서는 x가 아이고 깜짝이야 0과 2분의 1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저쪽 2분의 3과 이 사이에 있거나 자 이렇게 우리가 구간을 4개로 쪼개줄 수 있어요. 이렇고 이렇다 그리고 이렇고 이렇다. 결국 이렇고 이럴 때는 fx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렇고 이럴 때는 fx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갑니다, 이제. 우리 목표는 뭐라고요? 여기에 도대체 누가 들어갈 거냐, 이것만 찾아주면 되죠? 둘 중에서. 자, 그러면, 자, 요 경우에 대해서 볼게요. 이 경우, 순서대로 갈까? 여기서부터 보시면, 0과 2분의 1 사이, 이쪽 구간에 대해서 우린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저 구간에서는 fx라고 하는 애가
누구를 따라요? fx라고 하는 애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fx라고 하는 애는 누구를 따라요? 얘를 따르죠. 구간이 거기 안에 있으니까. 그래프로 봐도 얘가 가고 얘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x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이런 경우에는, 그죠? 이런 경우에는 fx가 얘를 따릅니다. 그죠? 애초에 구간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야. 근데 그때의 fx는 1과 2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다시 x라고 하는 애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라면, 즉 여기에 있다라면 fx는 이 그래프를 따라갈 것이고, 이 그래프는 애초에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만큼은 이렇다 보니 fx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만큼은 fx가 이럴 것이고, 그때의 fx는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되죠? 그래서 이 구간일 때 fx는 얘를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일 때가 뭔데? 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fx에 들어갈 i가 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일 때 fx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2배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죠. 그래서 플러스 2를 결과적으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합성까지 넘어온 상태에서 여기다 적용을 시킨 거니까. 다음 이 경우에 대해서도 보시면, 최대한 칠판은 안 지우고 갈게요. 이 경우에 대해서도 보시면 fx라고 하는 애가 이 x는 애초에 저 그래프에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정의역의 개념인 거죠. x가 2분의 3부터 2 사이일 때는 사실은 여기 개념이고요. 그래프로 보셔도 이해는 가시죠.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i다 보니까 x가 이런 상황일 때 fx는 얘를 따릅니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될 거야. 2x-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때 애초에 이거를 만족하죠.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1과 2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되시죠? 최종 정리해보면 이 상황일 때 fx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상황일 때 애초에 fx는 이 그래프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얘가 그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즉 x가 이럴 때 fx는 이렇게 될 것이고 쟤를 따라간다는 얘기고, 그 상황일 때 fx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i는 여기를 따라 들어가야 되죠. 그게 누군데? 여기입니다. 그죠? 따라서 2배의 2x-2가 저 fx 자리에 들어가 주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4x 다음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오겠죠. 조금은 빨리 해도 되겠죠.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이럴 때 fx는 여기 따라가는 거죠. 요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2x 플러스 2. 그리고 이럴 때 이 fx를 0과 1 사이에 존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럴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fx는 현재 이 상황일 때 이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런 구간을 만족해 주다 보니까 이 fx는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얘를 적용만 시켜주면 마이너스 2에 fx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 플러스 2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플러스 4x로 바뀌고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런 모습을 최종적으로 띠게 된다 하는 거고요. 자리가 들란가 모르겠는데, 자, 요 상황에서는 노란색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요 구간에서는 여기 라인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애초에 띠고 있죠. fx가
2x-2의 모습을 기본적으로 띄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상황일 때 fx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결국 이 구간일 때 fx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fx는 이 범위를 만족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나온 애들이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어디로 들어가요? 얘한테 들어가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 fx 자리에 얘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2x-2가 될 것이고 플러스 2 이렇게 생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플러스 2니까 플러스 6. 자, 요런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다 구했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구간이 4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구간을 쪼개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여기 0이죠. 여기 2분의 1입니다. 여기 1이죠. 2분의 3입니다. 그리고 2입니다. 이렇게 생겼어. 자, 이 구간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간다. 0부터 2분의 1 사이에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게 될 거예요. 그죠? 기울기는 굉장히 가파른 형태의 마이너스 4x이고요. 절편은 2죠. 이 정도로 생겼겠죠. 참고로 2분의 1을 넣어보면 0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되죠? 자, 그 다음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얘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띠고 있을 겁니다. 기울기는 굉장히 가파른 4고요. 절편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참고로 여기 2입니다. 그죠? 그리고 1을 대입해 봤더니 여전히 2. 그쪽 라인이 있죠. 그 다음 1과 2분의 3 사이에 있을 이런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6입니다. 그러면 1을 넣어보면 2죠. 그럼 1일 때 여기도 여전히 2란 얘기고 2분의 3을 넣어보면 여전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죠? 2분의 3을 대입해보면 0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2분의 3과 2 사이에 있는 그런 경우라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3을 넣어보면 0이 나올 것이고 2를 대입해보면 2가 나오겠죠. 여전히 여기도 2층이고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긴 fx를 내가 두 번 합성하게 되면 노란색의 W장의 모습을 띠고 있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다 똑같이 2층이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얘가 누구라고? 얘입니다. 그 친구와 얘. 참고로 얘는 y equal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를 이퀄 잡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교점 찾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뉴페이스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와 y equal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얘네를 합쳤다. 이렇게 그냥 보신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얘네 둘의 이렇게 합쳤을 때 뉴페이스가 등장했죠. 그러면 교점의 x좌표를 해로 갖는 새로운 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도대체 몇 개였길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나올까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럼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참고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절편이 2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얘네들의 교점이 몇 개예요, 지금? 여기 다 이퀄 포함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넷은 아니죠. 죄송. 3개죠. 아, 여기 4개, 4개. 이렇게 4개가 나올 겁니다. 노란색과 이 직선의 교점이죠. 참고로 이 아이의 해를 직접 구해보면 누가 나와요? 0 또는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죠. 근데 그 값을 내가 직접 교점을 찾을 필요는 없으니까 교점의 x좌표가 4개를 갖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x좌표를 얘기하죠. 결국은 4개가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4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얘는 이 그래프는 노란색 그래프, W자의 그래프만 합성함수만 그릴 수 있다라면 결국은 얘랑 교점 찾는 것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봤습니다. 일단 되시죠? 자, 다음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는 저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X는 정수이다. 이건 뭐 사실 그냥 드리는 문제라서 요거는 틀리시면 안 되죠. 자, x 바 x는 요것을 만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냥 해부하시면 되죠. 근데 그것을 만족하는 x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3일 마이너스 플러스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습니다. 작은 애 먼저 쓰고 큰 애 나중에 써서 x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는 0, 1, 2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3 1번의 답은 3이다. 자, 다음 2번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유리수 a에 대해서 fa 플러스 f 루트 3 플러스 4 그 결과가 k다 라고 합니다. 일단 써볼게요. 참고로 a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타야 되고 루트 3 마이너스 4는 무리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식 라인을 타야 되죠. 그래서 얘가 여기 식에다가 a를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여기 식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을 더한 결과가 k다. 뭐 이 정도 얘기죠. 정리까지만 할게요. 자, a 플러스 3 플러스 2루트 3 마이너스 8 그것이 k라고 했으니까 a-5 플러스 2루트 3이 k 뭐 이 정도 됐죠. 일단 k는 내가 찾았어요. 자, 그럴 때 지금 요 조건 하나 줬죠. k를 제곱하면 유리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k를 제곱하게 되면 사실 이 값 자체를 제곱하라는 건데 k를 제곱하게 되면 k의 제곱은 이거 자체를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a-5 플러스 2루트 3을 전체 제곱하면 얘가 유리수가 된대요. 참고로 약간 복수수 동네에서 비슷한 거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제곱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제곱을 하기 전에 저 아이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유리수라는 것은 지금 루트가 터졌다는 얘기거든요. 루트가 없어.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제곱을 하기 이전에 이 아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어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아니면 돼요. 1 플러스 2루트 3 얘를 제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ab를 하는 과정에서 루트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만 아니면 돼요. 그죠?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 유리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어야 되냐면 요 a가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어서 애초에 루트를 그냥 터뜨리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요 a가 5가 되어서 얘네가 터지면서 순수한 루트를 제곱하게 돼도 루트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루트를 터뜨리고 시작하거나 아니면 지들끼리 터져서 루트만 남겨놓고 제곱을 시켜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지금 a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탈락입니다. 그럼 결국 a의 값은 5였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따라서 a의 값은 5라는 것은 일단 알았고요. 그럼 k제곱까지 구해보면 되지. k의 제곱은 a가 5였기 때문에 얘네가 터졌어요. 그럼 2루트 3을 제곱한 거기 때문에 12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k의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이번의 답은 17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음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4보다 크다 라고 할 때 요것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사실 이거는 이제 유리함수 동네를 학습을 하고 바로 다음 단원이죠. 유리함수 동네를 학습하고 오신 친구들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는데 꼭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죠. 이거는 저렇게 생긴 아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을 때 유리함수에서 많이 건드리는 스킬이라서 x-4분의 이 식을 내가 이렇게 써줄 수 있죠. x로 묶었을 때 x-4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9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얘가
내가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되면, 쪼개서 쓰게 되면 분수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쓰게 되면 얘네들이 약분하면서 x만 남아요. 그래서 x 플러스 여기는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분의 9 뭐 요 정도로 일단은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굉장히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각이 나오긴 하는데 얘가 안 맞으면 산술기하를 쓰는 데 좀 불리하죠.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 줄게요. 일단 아다리는 맞춰주고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9 없던 애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없애줘야죠. 이렇게. 이 식을 내가 이렇게 써줬다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내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습니다. 산술기하를 쓸 때 절대 얘랑 얘가 양수인지 여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x가 지금 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고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데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얘네들이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참고로 얘가 6입니다. 즉 지금 이렇게 생긴 애가 6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가 1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얘는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그죠? 산술기하에 의해서 얘네가 6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전체는 1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전체가 누군데? 얘잖아요. 결국 얘는 1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최소값은 10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4번 보시면요. 함수 fx가 함수 fx가 저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저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일단 얘를 좀 그려볼게요. 함수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0을 기준으로요. 참고로 저기다 0을 넣어도 2가 나오고 여기다 0을 넣어도 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짝대기랑 이 짝대기는 어쨌든 같은, 그러니까 0에서 y축에서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이어달리기는 가능합니다. 자, 일단 얘부터 그려보면 얘는 색칠을 하죠. 색칠을 한 2부터 시작해서 약간 기울기가 누워있어요.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 0보다 작은 동네라면 이 그래프를 따라야 되는데 이 아이마저도 여기를 지나요. 근데 구멍은 뚫어놔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기울기가 조금 가파릅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보이죠? 어쨌든 fx는 이렇게 생긴 아이가 나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fx와 그 역함수죠. 역함수는 어떻다?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죠. 그래서 y equal x에 대해서 이렇게 y equal x를 내가 그렸을 때 이 i에 대해서 대칭이다 보니까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별론데 네, 적당히 보이시죠? 이 하얀색의 아이가 빨간색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노란색의 모습을 띠고 있을 거예요. 이 노란색의 모습이 보다 역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fx와 f 인버스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의 넓이가 보이게 되는데 자, 여러분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넓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게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네, 그리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저런 함수든 어쨌든 그 도형을 이루고 있는 그 꼭지점 부분에 좌표만 알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답을 낼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나의 목표는 여기에 좌표만 알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알죠. 2,0 여기 있던 점이 그대로 대칭된 거기 때문에 2,0 일단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점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건데? 그러면 지금 하얀색의 이 짝대기는 사실은 얘를 의미하고요. 그 아이랑 노란색의 아이는 대칭 이동을 시킨 거라서 대칭, 그 인버스의 식을 가지고 와서 교점 잡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죠. 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거든. 이 빨간색. 이 빨간색이랑 만나는 점을 찾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fx는 현재 이거예요. 2분의 1x. 그거랑 y equal x랑 교점을 찾는 거니까 대입법 쓴 겁니다. 연립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내가 2를 곱해주게 되면 x 플러스 4가 2x가 되고요. x는 2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2였다는 얘기지. 4였죠. 죄송.
4였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가 4였고요. 4였습니다. 현실성은 없지만 적당히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의 좌표도 마찬가지죠. 이 짝대기랑 빨간색이 만나는 점이 곧 인버스와의 만나는 교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짝대기가 누군데? 얘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구해야 돼? 이 아이랑 이 짝대기랑 빨간색은 y = x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잡으시면 연립하는 꼴이 되죠. 대입법 쓴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저쪽으로 넘기게 되면 2x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이죠. 왜? 빨간 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좌표를 나는 다 구했거든요. 여기의 좌표는 지금 4,4고요. 여기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정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0,2고요. 여기는 2,0이겠죠.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봤더니 얘가 무슨 모습이에요? 마름모죠. 마름모죠. 자, 마름모라면 이 아이의 넓이를 그냥 마름모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 대각선을 구하고자 하면 이 대각선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가 5cm죠. 여기가 5cm죠. 1대 1대 루트 2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5, 여기는 5루트 2가 나오죠. 1대 1대 루트 2 되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 2cm, 요거 2cm, 그럼 1대 1대 루트 2를 쓰게 되면 여기는 2루트 2가 나오죠. 그래서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해주게 되면 저 마름모의 넓이가 나오죠. 루트 2 사라지니까 답은 1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다음 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원소는 5개고요. B는 저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두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천천히 가볼게요.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28이다. A의 원소가 5개라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A 집합은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x1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5개가 생겼을 것이고,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5개를 다 더해주게 되면 (28이) 나온다는 것, 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나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합집합이죠. 걔네들의 모든 원소의 합이 49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원소의 합을 제가 S라고 쓸게요. 그러면 S, A 합집합 B,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총합이죠. 이렇게. 그 아이는 A의 원소의 모든 원소를 다 더해주고 B의 원소의 모든 합을 다 더해주고,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2번 더한 꼴이죠.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그거, 원소의 개수랑 얘는 똑같은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 더했기 때문에 2번 더한 그 아이는 내가 빼주면 될 겁니다. 자주 보던 식이죠, 이거. 근데 원소의 개수를 통해서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원소의 총 합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식도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소의 합에서. 그랬을 때 이 아이가 49라는 것을 알고요. 이 아이가 28이라는 것도 알고요. 얘는 모르죠. 이 아이가 다에 의해서 A 교집합 B가 10과 13이라는 거에서 걔네들의 총합은 23이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죠? 결국 나는 뭐야? 이것만 구하면 끝나요. 그럼 SB는 어떻게 생겼냐? 참고로 B 집합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X라고 하는 애는 A의 원소로 존재하는 5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B는 2분의 X1 플러스 A,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서 얘네들을 다 가지고 온 결국은 B의 원소도 5개가 된다는 것도 사실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나의 타깃이거든요, 지금. 그럼 얘네를 진짜 다 더해봐. 그러면 얘네가 2분의 x1부터 해서 이거 다 쪼개서 쓰면요. 2분의 x1부터 해서 x5까지 다 더해준 거 플러스 2분의 a가 5명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누구야? B의 원소의 총합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얘가 누군지 알아요. 방금 알려줬던 28이라고. 따라서 B의 원소의 총합은 이게 28이다 보니 14 플러스 2분의 5a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어쨌거나 a 값은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49라고 하는 애는 얘네들이 더해서 5입니다. 그리고 얘까지 만나면 19 나와요. 19 플러스 2분의 5a가 될 것이고 19를 넘겨주게 되면 30은 2분의 5a죠. 양변에 5분의 2씩을 똑같이 곱해주면 결국 a는 12 이렇게 나와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은 12가 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2021년 9월 월말평가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